멘토링에 앞서 멘토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멘토는 멘티의 강점을 찾아 칭찬하고 이를 통해 멘티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멘토는 멘티의 작은 성취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멘토는 멘티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며 이를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멘티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멘토는 멘티가 실패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넘어서 멘티가 도전에 직면할 때 이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태도는 멘티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멘토는 멘티와의 상호작용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며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는 멘티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멘토링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다섯째, 멘토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멘티에게 유익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는 멘티의 문화적 배경, 가치관, 신념을 존중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합니다. 멘티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멘티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는 멘티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멘토는 지도자로서 멘티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합니다. 둘째, 멘토는 멘티의 특정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 조언을 제공하는 코치입니다.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모색하며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셋째, 멘토는 멘티의 역할 모델로서 멘티가 본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경험을 통한 모범적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며 도전과 성공, 실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여 멘티에게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넷째, 멘토는 멘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언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멘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조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멘토는 멘티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교사입니다.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멘티가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섯째, 멘토는 상담자로서 멘티의 개인적 고민이나 정서적 문제를 상담합니다. 정서적 건강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일곱째, 멘토는 멘티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기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후원자입니다.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멘티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멘티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는 촉진자로서 멘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전 의식을 북돋아줍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멘토에겐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멘토의 핵심 역량은 멘토링 과정에서 멘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질을 의미합니다. 총 4가지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관계 구축 능력, 자기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쉽게 표현하면 잘 듣고 잘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은 멘티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멘티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명확한 전달력은 자신의 생각과 조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며 멘티가 어려워하는 복잡한 주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분석적 사고는 멘티가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멘티가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의적 접근은 기존의 해결 방식을 넘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멘티가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관계 구축 능력입니다. 관계 구축 능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멘티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뢰는 멘토링 관계의 핵심 요소이며 멘토는 멘티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멘티는 멘토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서적 지지는 멘티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멘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기관리 능력으로 멘토는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멘토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멘토링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멘토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멘토는 멘토링에 앞서 자신의 잠재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멘토의 잠재성은 멘티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멘토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능성과 잠재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검사와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멘토는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이해하고 이를 멘토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잠재성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멘토로서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멘티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숨겨진 멘토로서의 잠재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멘티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심어주고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멘티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멘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자신의 자질이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멘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멘티와의 대화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은 멘티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멘토링 관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과정에서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섬세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멘토의 역량과 잠재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역량과 잠재성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멘토링에 앞서 멘토 자가점검은 멘토가 자신의 핵심 역량과 잠재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멘토는 자신이 가진 역량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해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핵심 역량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자신의 역량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핵심 역량 체크리스트 결과를 어떻게 멘토링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기관리 점수가 높다면 멘티에게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데 수월합니다. 둘째, 의사소통 점수가 높다면 멘티가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 해결 점수가 높다면 멘티가 당면한 상황에서 여러 대안을 탐색하고 그중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 구축 점수가 높다면 멘티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세심히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잠재성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진행해 볼까요? 역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잠재성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자신의 잠재성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셨나요? 핵심 역량과 마찬가지로 이제 잠재성 체크리스트 결과를 어떻게 멘토링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희망 점수가 높다면 멘티가 포기하려는 순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 다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멘티의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습니다. 겸손 점수가 높다면 겸손한 태도로 멘티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멘티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내 점수가 높다면 멘티가 천천히 발전하더라도 꾸준히 지원하며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적 안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력 점수가 높다면 구체적인 피드백과 롤모델 역할을 통해 멘티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타인 공감 점수가 높다면 진심 어린 반응을 통해 멘티가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뢰 및 비밀 유지의 점수가 높은 경우엔 멘티에게 들은 것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비밀을 잘 유지해준다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멘티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 개발 점수가 높다면 멘티에게 맞춤형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며 멘티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가점검을 마쳤다면 이제 멘티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멘티와의 친밀감 형성 방법, 대화 방법, 소통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티와의 친밀감 형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공감과 이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멘티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멘티와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멘티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멘토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예시로 멘티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얘기해 줄래? 라는 식으로 감정을 받아주고 추가적으로 질문하며 공감을 표현해 줍니다. 둘째, 비판보다는 지지와 격려를 해야 합니다. 멘티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지와 격려는 멘티에게 안정감을 주고 멘토와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예시로 대학생 멘티가
이번 팀 프로젝트 결과가 별로라 교수님이 실망할까 걱정돼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정리해서 다음에 더 나아질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라며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일관성 있는 관심과 접근을 해야 합니다. 멘토가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멘티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멘티의 관심사나 고민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멘티가 최근에 그림 그리기에 빠졌어요 라고 했을 때 다음 만남에서 지난번에 말했던 그림 요즘도 그리고 있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하다 라고 물어보며 꾸준히 관심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멘티와의 대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 표현에 대해 수용해야 합니다. 멘티가 감정을 표현할 때 이를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예시로는 멘티가 요즘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하며 감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쁜 예시로는 멘티가 요즘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감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합니다. 멘티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좋은 예시로는 오늘 기분이 어때? 대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그 일이 너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어? 라고 질문하여 멘티가 더 깊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쁜 예시로는 너 오늘 괜찮아? 라고 질문하면 멘티가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답하게 만들어 대화가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감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멘티가 문제를 제기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감정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멘티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좋은 예시로 멘티가 프로젝트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부담스럽겠구나, 어떤 점이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야기해 볼래? 라고 말하며 감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쁜 예시로 멘티가 프로젝트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우선 마감 기한을 나눠서 작업해 보는 게 어때? 라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멘티의 감정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넷째,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멘티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멘티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해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명확하게 하고 그들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예시로 멘티가 친구랑 다퉜어요 라고 말했을 때 친구랑 다퉜다고 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하며 멘티의 말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나쁜 예시로는 멘티가 친구랑 다퉜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냥 사과하면 돼 라고 대화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한 해결책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멘티와의 소통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균형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과 건설적인 비판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이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시로 이번 활동에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어.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긍정과 개선점을 함께 전달합니다. 둘째,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멘티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멘티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더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멘티가 저희 가족은 명절에 항상 전통 음식을 준비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특별한 전통이구나.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며 멘티의 문화를 존중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멘티가 특정 문화적 이유로 활동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 그 문화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 이 활동을 내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며 상황을 배려하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